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궁금한 거는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그렇죠. 되잖아요. 약 드시는 분들 많죠. 흔히 이런 게 있죠. 감기약은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먹는 약에 따라 복용하면 안 되는 음식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시죠.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뭔가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흡수해가지고 몸에 피로 들어가야지 간에서 분해하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약의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농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이 치료 범위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도 이 안에만 있으면 효과가 발휘되는 게 있지만 치료 폭이 되게 좁은 약들도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와파린 같은 혈전제들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이 체내 농도가 변하면 독성이 생기거나 효과가 너무 없거나 그렇거든요. 그래서 심방세동 때문에 와파린이라든가 판막질환 때문에 와파린 드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진통제 이런 거 쓰이는 약들 중에는 대단하게 음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. 몇 가지 주의점만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간에서 대사하는 CYP3A4 이런 것들은 이제 자몽 같은 거 같이 복용을 하면은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니까 계속 체내에 오랫동안 농도를 과하게 하면서 혈압을 좀 과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것들은 뭐 아주 치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죠. 광범위해서 네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. 그러시죠. 콜라 참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제로 콜라. 제로 콜라니까 왠지 설탕도 별로 없을 것 그죠. 같고 칼로리가 제로란 뜻이니까. 네. 그런 느낌이 나서 먹어도 될 법도 한데 되나요? 됐다가 최근에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연구 결과에서. 왜냐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당뇨라는 건 결국 칼로리가 들어갔을 때 그걸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되면 혈당이 오르는 질환을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데 제로콜라는 건 말 그대로 당분이 없기 때문에 당뇨에 악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 연구를 보니까 당연히 일반 당을 갖고 있는 콜라보다는 훨씬 악영향이 적어요. 그건 맞는데 얘도 탄산수 같이 그냥 맹물은 아니고 인공 감미료라고 하죠. 당분은 아니지만 입에 단맛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 를 오랫동안 복용을 했더니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내 미생물들이 대사질환에 영향을 좀 미친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당뇨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인공이긴 하지만 단맛은 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단맛에 취하게 돼서 단맛에 대한 섭취 욕구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자꾸 먹고 싶게 만드는 실제 혈당 상승 효과는 없지만 다른 당분을 더 찾게 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건 좋지가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뭐 제로콜라가 아닌 일반 콜라랑 제로콜라를 선택한다면 제로콜라가 낫겠죠. 그렇지만 그냥 물 대신 제로콜라를 먹는 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속 쓰릴 때 위산 억류제, 제산제를 먹잖아요. 그렇죠. 대표적인 산성 과일인 오렌지, 레몬 먹어도 되나요? 제산제를 왜 먹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죠. 속이 쓰려서 실제로 위궤양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중대 질환이 있어서 제산제를 먹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단순히 약간은 속이 쓰리고 아니면은 뭐 다른 약제 때문에 위를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위궤양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제산제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이라면 좀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니까 제산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위산의 농도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레몬, 오렌지 이런 걸 먹으면 위장에서 산도가 변하기 때문에 약의 흡수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흡수가 잘 안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복용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 1시간 정도의 차이의 텀을 두고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은 궁금한 게 감기약과 초콜릿 궁금합니다. 초콜릿. 왜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래요. 왜냐면 감기약에 카페인 성분이 있는데 거기다 초콜릿에 있는 카페인이 같이 들어가면은 이 카페인 성분이 가뜩이나 진통제 계통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또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것들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 카페인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이런 진통소염제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고 커피 많이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든요. 그래서 가슴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이면 상관없지만 그리고 내가 먹는 감기약 중에서 진통소염제가 없고 카페인이 없다면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알기는 어려우시니까 보통 많이 섞어 넣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는 초콜릿 섭취를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네.
고혈압 약을 먹는데 왜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나 궁금했어요. 저도 사실 찾아봤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고혈압 약은 상관이 없고요. 칼륨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바나나라고 알려져. 근데 칼륨 같은 경우는 일부 고혈압 약, 카토프릴 같은 이제 에이스 차단제라고 해서 칼륨이 배출되는 걸 막으면서 칼륨이 이제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칼륨이라는 건 범위가 되게 좁아요. 정상 범위가. 다른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 조금만 벗어나도 심장에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일부 약제 중에서 에이스 차단제 같은 계통의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하면은 바나나 한 개 정도 드시면 괜찮죠. 근데 굉장히 많이 드신다거나 뭐 바나나 막 3-4개씩 드신다거나 이런 고칼륨 혈증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드신다는 거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